그분들은 제가 다 방문해서 이 워크숍 내용을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강화구는 여기가 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멀어서 강화구는 따로 또 워크숍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워크숍의 내용을 못 들으신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차수가 좀 되신 분들은 이게 약간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올해 목표가 좀 변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차 18년도 첫 년차 때 첫 번째부터 계속 컨설팅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참여를 해서 그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되어오는 건데, 이렇게 오면서 쭉 진화하고 성장해 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라는 것들이 고민이었다면, 그 후에는 나 같은 공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묶어서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단계를 지금 올해는 목표로 하고 있냐면, 그럼 우리끼리 좀 더 조직적으로 밀도 있게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즉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사업들이 3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하고요. 이것이 계속 갈 의미가 있으면 4년 차에 접어드는 게 보통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건 좀 7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서 이건 지속할 수 있겠다. 단 이것이 계속 지속하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구간으로 가만히 있고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민간 문화 공간들이 어떠한 그 구조를 갖추거나 태세를 갖추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개별로 원어로 대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왜 계속 하는가예요.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하고요, 전라도 광주 정도 하고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또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천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보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모든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들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죠. 문화공간들을. 그죠? 경상비를 책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게 맞는데, 이건 예산도 많이 들고 늘어나는 수도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근데 민간에서 우리처럼 하고 있는 곳을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더 넓어지고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목표는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문화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갖고 와서 우리들이 자율적인 협력 운영 체계로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논의를 하고 12월 달이나 이때 이제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에게 맞는 그 구조가 어떤 구조고 어떤 룰이 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해서 올해 발표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문화공간, 지금 여기 오신 운영자 중심이 돼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우리가 그 방안과 제도와 규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1년 차건 4년 차건 똑같이 3일 이상 방문을 했는데 오래된 차수는 그거에 대한 효능감을 별로 못 느껴서, 그러면 1, 2년 차에 집중을 해서 더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자. 그래서 약간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권 향유라든가 여가 활동을 하게 하는 정도의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외로움 같은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라고 하는 사회적 명분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요. 사실은 문화향권을 그런 문화생활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약간 무게중심은 저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우리가 1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 경제는 바뀌고 있고 OECD에서 경제 10위를 하는데도 행복지수는 너무 낮습니다. 일단 유대감이 많이 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실 텐데 이제 누구도 나를 창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 반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효능감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배제감,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정서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년 차에 집중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과 자치, 협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공간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여기밖에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좀 시간과 역량을 좀 내서 우리 전체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즉 전체가 잘 돼서 비로소 나도 잘 되는, 그리고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문화공간의 역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절실한 겁니다. 사실 저거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정을 했을 때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약간 낮기는 해요. 남자 중년으로 갈수록 남자들이 굉장히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요. 예상한 것처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심각한 상태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여성일 거예요. 중년이든 노인, 뭐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회적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직장 생활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남자 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관계가 다 끊겨져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상사로 인정 안 하잖아요. 관뒀기 때문에. 근데 직장 다니려고 친구 관계도 소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끊겨가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 중에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전쟁 끝나고 앞만 보고 달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려놨던 거는 바로 그런 희생을 담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외롭고 힘들다. 일단 교육 수준 되게 높고요. 직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주거 환경도 50% 넘어요. 특이한 게 이겁니다. 공동체 지수가 너무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시민 참여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얼마 전에 막 촛불 집회 있고 막 응원봉 들고 사람들 모였었잖아요. 몇백만 원. 그거 높은 시민의식으로 혼자 나간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우러나간 게 아니라 다 혼자 나간 거예요. 배낭 메고. 그게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는 딱 저래야지. 그래서 그거 있을 때 또 돌아가면 또 적당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계속 느끼고 살고 있다. 우리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영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건 로제트 마을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마을이에요. 1950년도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마을이고요. 굉장히 흔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저 때는 다 저렇게 입고 다녔었대요. 여러분들 초원의 집 미국 드라마 기억나죠? 그때도 저 불편하게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다니까 그런 생각 했었죠. 다 그렇게 입었었어요, 저렇게. 근데 저 마을이 특히 유명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되게 높았대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래서 심장병 발병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높아지는데, 이 로제터 마을 사람들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가고, 그리고 수치가 올라가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미국 학계나 의학계나 사회에서 정부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알아내야겠다. 우리 사회 문제인
심장병 질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저기에 있나 보다고 연구를 하러 갔는데 암만 뒤져봐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저 때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요, 오히려 저 마을 사람들은요, 다른 마을보다 경제 수준이 낮아서 올리브 기름을 먹지 못하고 쇼트닝을 먹었어요. 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기름. 그리고 술, 담배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엄청 더 했어요. 근데도 너무 혈관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정말 저게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다른 마을에 비해서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 간의 친밀감이에요. 이 유대감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한 식구인 줄 아는 정도로 너무 오지랖도 넓고, 이 집에서 요만한 기쁜 일이 생기면 급행으로 다 모여서 또 밤새 파티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1950년대, 60년대는 그게 원인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근데 나중에 그것이 원인이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라포가 실질적인 혈관의 질병까지도 낮추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논문과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한 5, 6년 후인데, 저 때도 저 의학계에서 기름진 거, 튀김류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져서 건강에 나빠요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토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토끼를 5케이지에 똑같은 수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양질의 먹이를 똑같이 줬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기름기 많은 걸로다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과 같이 모든 토끼들이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고 혈관이 다 막혔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5번째 케이지에 있는 토끼들은 혈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똑같이 먹였는데. 그래서 이거 시험이 뭐가 잘못됐나 해서 뭐 복기를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잘 못 찾아서, 그러면 외적인 것까지 찾아봐라. 그래서 찾은 게 뭐였냐면, 이 케이지를 맡은 연구원이 다 다른데 맨 마지막 토끼 케이지를 맡은 연구원이 신입이었는데, 이 신입을 이 먹이 주는 걸 보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주고 있었냐면, 먹이 주기 전에 이름을 불러요. 토끼 이름을. 자기가 줬겠지. 그리고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뭐 몇 마디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밥을 준 거예요. 똑같은 밥을, 똑같은 양을 줬는데 여기는 혈관 수치가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토끼 효과라 그래가지고, 와, 이 정서적 교감이 동물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때부터 사회적 유대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되게 낮아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인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온 사례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만나는 같은 동료의 반 아이들은 경쟁 상대잖아요. 근데 동아리에서 만나는 친구는 등수를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같은 것을 좋아하는 공감대로 동질감으로 모인 친구이기 때문에 쉽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일주일하고 활동하는 아이들은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질이 그냥 수업하고 학원 갔다 집에 가는 애들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거고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일보에서 좀 조사했는데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봤는데,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위계서열과 계급과 관계없이 편안하게 만나서 내 얘기를 하거나 혹은 들어주거나 하는 곳이 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1시간에 한 명이 좀 넘게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치상으로. 그리고 그 여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이 공간에서는 이 앞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위계질서 없이 만나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함께 배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뒤풀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5, 6개월 지나게 되면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아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저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나도 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정이나 국가에서 하기에는 엄두도 안 날 뿐더러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반경 내에 되게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런 위로나 혹은 자존감을 높이거나, 혹은 이제 누가 나를 알아봐 주거나, 이제 나도 누구한테 보탬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학원처럼 양질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잘 가리키는 곳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멈추는 거는 한 반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을. 그거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래도 이름 한번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라고 하는 것이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레슨 끝나면 끝이야가 아니라 레슨 끝나고 뒤풀이 하는 것까지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학원에서 안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획서 보면 가끔 이분들과 소통도 가요. 생일 파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시에서 관심 있게 보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기타를 얼마나 빨리 가르치는지는 별 관심 없어요, 사실. 그거를 매개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라퍼가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심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니저들은 그것을 잘할 수 있게 어떻게 잘 돕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곳에 정보를 여기다 알려주면 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잘하고 있는 곳도 알려주면 또 할 거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전체가 다 높아질 거잖아요. 그거 하는 게 매니저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끌어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우리는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서 기획서를 썼다고 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일보다 바라는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난 이게 모자라고 해서 약간 좀 결핍이라든가 상실감을 느끼는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알아봐 주면서 그나마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거, 저게 목표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학습량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해서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로저스 마을처럼 저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게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5명씩 그룹을 나눴어요. 5명 해서 A, B, C, D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투표소에 우리 투표하러 들어갈 때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박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구슬을 해놨어요. 구슬을 넣어놨는데 이 구슬을 나중에 돈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최대 8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나머지 회원들이 몰라요. 우리 조원들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팁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0번을 보냈어요. 20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투표함에 딱 들어가. 1조 5명이 나와서 그 투표함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구슬을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20번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혼자 들어가서 내가 가져올 만큼의 구슬을 가져오는데 10번째를 하고 나서 끝나면 그 구슬을 가져온 조원들끼리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자, 최종적으로 20번이 끝났을 때 총 취합한 구슬이 제일 적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조가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벌려면 나로부터 조금씩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구슬을. 자, 그게 게임의 룰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요게 장치고. 그래서 두 번째 조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10번째까지는 그냥 자기 욕망대로 구슬을 챙기다가
10번째 끝나고 나서 회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갖고 온 거는 뭐 확인할 바가 없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전체가 다 그래도 보상을 받으려면 이제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가져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매번 구슬을 가져올 때마다 이거를 오픈합시다. 그런 거예요. 조 안에서 오픈합시다. 얼마큼 갖고 왔는지. 그래가지고 많이 갖고 온 사람한테 제재를 합시다. 뭐 구슬을 뺏는다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제재 조항을 넣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어떻게 했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똑같이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10회 때 딱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재 조항을 말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얼마큼 갖고 왔니 너 그동안, 이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수다만 떨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시점에 참가하게 됐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단 매회 끝날 때마다 이 모임을 유지했습니다. 11회 때도 12회 때도 20회 때까지.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느 그룹이 제일 조금 갖고 왔을까요? 맨 마지막? 그냥 얘기만 한 거? 제재했던 데는 오픈해서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많이 갖고 오면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던 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게 사실 어떻게 좀 설계가 되어 있냐면, 만약에 우리 조원 5명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만약에 2개씩 갖고 왔다고 쳐요. 매회를. 그럼 우리 인센티브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나만 8개 챙겼어 매회. 그럼 이 사람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낮은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잖아. 근데 나 혼자 챙길 것도 많잖아. 이게 플러스가 돼서 그게 최고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놓은 거예요. 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아무 회의도 안 하고 1번부터 10번, 20회까지 쭉 가지고 온 그 구슬은 평균 4개에서 5개를 가져와요. 사람들이, 모든 조언이. 근데 10회 때 끝나고 나서 회의 한번 했잖아요. 회의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회의 안 한 데는 처음에는 조금 갖고 오다가 또 스물스물 또 욕심을 내서 올라가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재 조항을 둔 거예요. 처벌 조항을. 이거는 뭐 짤 없어요. 되게 이타적으로 조금씩 갖고 와요. 근데 10회 끝나고 수다만 떨었던 거 매회 똑같아요. 되게 이타적이에요. 똑같이 갖고 왔어요. 처벌 조항이 있는데 만큼. 그래서 저게 제목이 평범한 수다의 기적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정기적인 대면 관계만으로도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혹은 매월 정기 모임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매주 반복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흩어지고 또 다음 프로그램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간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꼭 룰을 정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번져나가면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부수적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제도를 도입한 거와 효과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타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 추측을 해봤어요. 연구를 했던 사람이. 그건 뭐냐면, 반복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없던 의무감이 조금씩. 그래서 2-3개씩 가져오는 걸로 만족을 했다. 또 하나는 계속 만나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신뢰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배신하니까 너무 이제 불편해졌어 점점.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 같은 배를 탄 동료라고 하는 동료 의식도 생겨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무임승차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커뮤니티가 점점 이타적으로 상식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7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선생님이 보였는데 내년에 안 보여. 그럼 이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고민 끝에 얘기한 게 뭐냐면 떨어지건 붙건 간에 지금까지 오아시스를 했던 분들은 다 한번 묶어서 비상 연락망이라도 갖자. 낮은 단계 네트워크라도 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화나 중부의 작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떨어졌어요. 올해. 그럼 지원금이 일로 오잖아요. 근데 콘텐츠는 강사비를 주는 거 선생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 콘텐츠를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몇 개를. 선생님네 뵙기 못하니까 그 콘텐츠를 사실. 그러면 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좀 생기죠. 그리고 다른 것도 선생님이 그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불려다닐 수 있잖아.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뭔가 챙겨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전체. 그거를 노리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떨어졌더라도 나는 우리 인천문화공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우리는 서로 돕고 없는 거는 서로 빌려 써가면서 그래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이 무슨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이렇게 진화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중간 운영업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시와 바로 계약을 해서. 그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마시고 서로 알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매니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건물주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서 맨날 하는 것만 지금 7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환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면 맨날 오는 사람만 같이 4년째. 근데 만약 우리가 네트워크가 짭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딴 공간에 있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 공간 회원한테도 다양한 것을 먹게 해줄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정기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 서로 그 집이 돈이 없더라도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간을 이용해서 대관료를 낼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간들끼리도 그럼 협력을 하고 누구는 이타적이어야 되고 이기시는 분이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을 누가 잘 정해놨어요. 이렇게요. 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 우리들이 상대방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너 올해만 만나고 내년부터 만날 일이 없어. 그럼 협력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터미널 안에 있는 식당들이 맛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오잖아 다시는. 한 번 먹고 자기 그렇잖아. 근데 동네 장사 그렇게 못하죠. 이 사람 또 올 수 있으니까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작년에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도움을 줬는지 배신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부터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 번째, 과거에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저것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평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저기 너무 이기적이야. 저기 너무 못됐어.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그분한테 피해가 가는데, 반대로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이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웬만하면 가능하면 무조건 오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해주고. 자, 이렇게만 된다면 그 단체는 굉장히 유용한 단체가 돼요. 그 네트워크는. 그래서 그거를 올해 관심 있는 공간 몇 분들과 한 두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포럼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들어보고 어떤 것이 인천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초안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저렇게 하려면 나도 내년에 저기 끼어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규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방식을 계속 우리가 고쳐가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래요. 그래서 의견수렴 워크숍을 한 9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나 그런 민간 문화공간 네트워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때 한 2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중지를 좀 모을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그 논의된 결과를
인천시와 외부 전문가와 우리가 논의한 결과를 지금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작게나마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건지는 그때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먼저 출발한 공간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소극장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다락이라든가 이렇게 스페이스 뷰라든가 저기 뭐 플레이 캠퍼스라든가 이렇게 어렵게 물어본 거를 유지하는 극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공유하면서 서로 좀 서로 의지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일단 5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브 카페는 한 6곳이 그렇게 협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게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뭉쳐서 제안할 수 있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장부터 만들어보고 나머지 문화공간들은 또 무슨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일단 협상력을 높여야 돼요. 협상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결정구조가 있다라는 게 증명돼야 돼요. 한 것이 대상이 되어서 막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싫어하고 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오래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저희가 연락하거나 뭐 주문회의가 됐거나 이렇게 요청하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크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간 협력 네트워크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전체 다 전수 방문하는 거 지금 끝났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와 2년차 그 이상이 돼도 희망하는 곳은 컨설턴트 저기 매니저들이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어떻게 우리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경영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거예요.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에 따라서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현안들을 저희 매니저들은 매달 모여서 공유를 합니다. 다 끄집어내서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결책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 특이한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하나를 더 하는데 그 외로움 척도 조사예요. 그 UCL에 의해서 20년 전에 만든 검증받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나눠드릴 텐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우리 공간을 찾아주는 회원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한테 그 한 20개 되는 문항이거든요. 이걸 차분하게 체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이런 거에 절대 못 오시는 분들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상인분들, 주인들, 슈퍼마켓, 편의점 사장님들 다 그럴 거예요. 못 와요, 바빠서. 그분들도 그냥 내 인맥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어떠세요? 그래서 쭉 체크를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과 한 번도 안 한 분들과에 비해서 외로움 척도의 수치가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할 때 명분이 되잖아요. 이거에서 사람들이 예술적 감성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건 측정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만족도나 외로움 척도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어요. 친구가 생겨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 자기의 역할과 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같이 작은 축제지만 함께 준비하면서 집단적인 성취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자존감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런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면 이 사업은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틀에서 꾸준하게 이 사업을 성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니저가 특수한 매니저가 하나 있는데 이 박영 매니저라고 하는 게 그 조직하는 매니저고요. 그분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구, 미추호, 남동, 부평구, 중구, 동구, 강화, 서구, 계양구 해서 한 명씩 매니저들이 1, 2년차 중심으로 계속 방문도 하고 연락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문할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점검하러 가는 거 아니고 검사하러 가는 거 아니고 평가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현판, 나무 현판 나오면 안 받으신 신규분들 나눠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유회 12월 달에 할 거예요. 12월 달에 하는 게 이제 작년부터 자기가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2월에도 안 끝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요. 12월 초까지도 안 끝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서 다 모여서 선거 공유를 할 거예요. 올해는 뭐가 좋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연장된다면 뭘 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거예요. 같이 나눠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영상 제출은 1월까지 하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다 마음에 들어요?